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40회 오전에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실기 영역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36번에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국을 먼저 준 후에 마른 음식을 먹게 합니다. 2번 식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3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합니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지는 않습니다. 3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37번의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게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합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4번 식사 중에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아 먹게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끓이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가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38번에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루약 복용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넣어줍니다. 3번 가루약 복용을 끓인다고 주스를 섞어주거나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됩니다. 5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하지 않고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을 합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39번에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약병의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버립니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릅니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만지거나 닿지 않게 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 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40번에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귀약은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 당깁니다. 지문 1번 귀약 점적은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합니다. 2번 약물은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분 내지 20분 동안 끼워 놓습니다.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합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서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앞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41번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잠금 장치는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2번 이동 시에는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3번 대상자 눈높이에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대상자의 의향을 물어본 후에 옆에 있어 줍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을 덮어준다. 42번에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 도끼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3번 스크린을 치우기 전에 옷을 입힙니다.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 줍니다. 5번 바지를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내립니다.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43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매회 반드시 출제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문제는 활용 가능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우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도끼는 등받이가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기에 앉힙니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3번 변기 손잡이는 오른손 건강한 쪽으로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줍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44번에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이유로 미흡하거나 틀렸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떼어준다. 5. 침대에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45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는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에 치실을 사용한다. 46번에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여러 번 헹굽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을 합니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줍니다.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47번에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를 감길 때는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하지 않고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4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건조시킵니다.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시술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48번의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지문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모발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발라 사용합니다. 2번 세정제 사용 후에는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3번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어 사용합니다. 4번 거품을 내고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킨다. 49번에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원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50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원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50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목욕 시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지 않고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닦은 후 헹구고 회음부를 닦습니다. 2번 식사 직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3번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열, 혈압 상승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목욕을 합니다. 51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제시문을 보시고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1번에 제시된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의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앞서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제일 먼저 편마비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있는 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순서 정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는 것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 다음 단계를 찾으면 됩니다. 사전 힌트로 질문에서와 같이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것이 목표이므로 당연히 앉힌다는 제시문이 제일 나중에 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라변,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가 됩니다. 라번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2번과 4번 중에 답입니다. 이에 앞서 제시문 가, 나, 다는 준비 단계로서 가는 이미 첫 번째로 정해져 있으니 다음 단계는 나, 다 중에서 찾습니다. 이때는 상체, 하체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체 즉 손을 가슴에 모으는 나번이 됩니다. 다음 준비 단계는 하체 부분인 다번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로서 라번과 마번은 마지막에 앉힌다 마번이 마지막에 와 있으므로 라번이 마번 바로 앞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나, 다, 마, 라 순서가 맞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날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52번에 제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제시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와 도로턱을 오를 때가 맞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제시문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3번에 제시된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의 제시된 자동차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관련된 문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의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 옆으로 가져와서 놓아야 하므로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가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대상자를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제시문 가압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를 다음 단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작 단계로
답은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기에 한다와 랍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중에서는 랍은이 답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리가 먼저 자동차에서 나와야 바닥에 설 수 있으므로 랍은이 답은보다 앞서야 합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은 질문에서와 같이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은 휠체어에 앉는 것이 있는 제시문이 마지막에 와야 하므로 마번이 맞습니다. 마번은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미 마지막 순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나, 가, 라, 다, 마 순서가 맞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1.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에서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에서 대상자의 왼쪽 뒤. 1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 어느 쪽이 불편한지가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벨트 사용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2번 허리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맞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에서 손목에서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을 고정한다. 15번에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은 5번 무릎에서 손목, 엉덩이에서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 시에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바로 옆에 놓습니다. 2번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립니다. 3번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힙니다. 4번 척추 고정판을 2인 이상 힘을 합쳐 대상자를 이송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16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4번 수동침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연구 대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57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로 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여러 개의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요로 감염 증상은 하복부 복통, 옆구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지문 2번 요로 감염 증상은 요도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3번 일일 소변량은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등이 발생됩니다. 4번 둔부 욕창과 5번 느린
맥박은 요로 감염 증상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58번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58번에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입구의 화분은 치웁니다. 2번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켜둡니다. 3번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우지 않습니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환경적,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을 말합니다. 59번입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59번에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태풍 예보를 듣게 되면 자동차의 연료는 가득 채웁니다. 3번 현관문과 창문을 닫고 잠급니다. 4번 전기 차단기는 필요시에 내립니다. 5번 통신기기는 유효기간 내에 물품으로 교체해 둡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금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60번에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은 1번 보리, 금정콩, 미역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는 과일 통조림 대신 생과일을 섭취합니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지 않고 적당량의 식이섬유와 충분한 수분을 함께 복용합니다. 4번 가급적 도정을 적게 한 곡류를 섭취합니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6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 C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61번에 제시 그림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다른 다림질 기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62번에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재가 대상자의 외출 때는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지 말고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요양보호사가 미리 챙깁니다. 4번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밀착하여 이동합니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의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꾸밉니다. 3번 1층보다 2층의 방을 배정하지 않고 2층보다 1층의 방을 배정합니다. 4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붙여놓지 않습니다. 5번 현관 앞에 걸려 넘어질 물건들은 모두 치웁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64번에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제시문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와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5번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65번에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적절한 반응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66번에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문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는 것은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조명은 어둡게 합니다. 4번 산책을 원하더라도 잠들기 직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5번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67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67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는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 2번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의 방의 커튼을 치거나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3번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나갑니다. 4번 조용한 방에 데려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5번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하기보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져 흙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68번에 제시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상황에서 대처는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심, 망각, 환각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치매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69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기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69번에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설할 때 반응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70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는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71번에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3번 진압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또 진압력은 위치, 시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7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72번에 제시된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공감 반응입니다.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74번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 잘 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며 목소리 크기나 높이 조절이 되지 않아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75번에 제시된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 표현을 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으로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셔서요? 2. 부친 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76번에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2번 부친 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77번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77번에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는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하임리히법으로 참고사항과 같이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78번에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는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집을 터뜨려 준다와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주는 것은 화상치료의 금지사항입니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하는 것은 찬물에 담가줍니다.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으면 피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주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찬물에 담가주고 환부에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79번에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하는 방법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3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 내지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합니다. 4번 가슴이 최대 약 3cm 정도 눌리도록 압박을 합니다. 5번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의 마지막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을 가지고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를 다시 나열했으며 네 번째 단계인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40회 오전회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40회 오후회 8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최근 12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